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총 9건의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 과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복수 사업자가 신청한 과제도 있어서 신청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과기정 특무는 그간 신청된 과제들에 대하여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또 사전검토위원회 개최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신청에서 특례 지정까지 한 달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핀테크,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고 만났던 많은 스타트업 벤처기업가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것은 바로 규제의 혁신이었습니다. 오늘 시민은 우리 기업들에게 혁신의 실험장을 열어주고 또 현장에서 느끼던 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규제 혁신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혁신 성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입니다. 휘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하여 심장질환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 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환자에게 내원을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휘노는 애플사의 애플워치 4보다 먼저 기술을 개발했지만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동신청건에 대해서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실증 특례의 범위는 최대 2,000명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원 안내를 하거나 1, 2차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아울러 의용급 병원도 실증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실증 대상에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환자도 최대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 특례가 의사의 진단, 처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원격 진료를 본격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이래서 환자는 상시적으로 심전도를 측정하고 또 증상과 징후에 따라 내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의 심전도 정보를 대면 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어서 환자 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서 환자의 불편 감소 및 안전 강화, 진료의 정확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이 크게 증진이 되고 또 관련 의료기기 실증으로 향후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안건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행정 공공기관 고지서의 전자고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KT는 공공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서를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기관에 의뢰를 하여 연계정보 즉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관련 고시의 본인 확인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인 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주민번호 수집, 처리의 법적 근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년간 약 9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입니다. 올리브 헬스케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실증 특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약사법령에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절차에 대해서 임상시험 실시기관별 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게 하고 있으나 2015년 식약처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모집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유권 해석을 하여 그간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실증 특례 신청을 계기로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에 바로 어제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문서를 보내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공지함으로써 규제 개선을 완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시험 매칭률이 향상이 되고 또 모집기관의 단축, 참여자의 알 권리 향상과 편익 증대 등 전반적으로 임상시험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실증 특례와 또 임시허가 그리고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 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또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에 걸쳐서 체계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증 기업들에게 실증 특례 사업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법령 정비 등 완전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는 지정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등의 위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정된 일부 과제들은 사실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아직도 왜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었냐, 아직도 왜 그런 규제가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 규제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하여서 5G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고 새로운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과감한 시도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혁신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에 저해가 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신청하는 것과 아울러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규제 샌드박스의 대상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월 초에는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월에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에 대해서 추가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